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한 사람은 그가 반역자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가 미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충신이었던 전 화이트하우스의 수석 전략관인 스티브 배넌과의 설전입니다. 이 배넌이 새로 출간될 책에서 트럼프의 가족들을 반역적인 비애국적인 사람들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제 장문의 스테이트먼트로 반격을 하면서 그를 미친 자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이례적인 공방전이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킹과 킹메이커와의 싸움이고 극적인 충성과 배신의 드라마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의 정치 기반의 문제이고 2018년도 중간선거의 문제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티브 배넌의 책에 묘사된 트럼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인지, 또 트럼프의 분노의 이유는 무엇인지, 정치적인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와 배넌과의 관계는 대통령과 보좌관 사이를 훨씬 넘어선 사이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양자의 사이를 ideological soulmates라고 부릅니다. 이념적인 영혼의 동반자, 이런 뜻이겠죠. 이들이 미국의 새로운 정치 사조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셔널리즘과 파퓰리즘, 국수주의와 비전통주의, 즉 America First,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구호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패색이 짙던 트럼프가 당선이 된데 스티브 배넌의 가이드가 절대적이었다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배넌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을 극우 보수계층 공략으로 이끌고 갔고 그것이 주효해서 트럼프가 의회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배넌은 화이트하우스의 수석 전략가 자리까지 올라섰지만 지난 여름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와 반역자, 미친놈을 교환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인간 사이에 배신 그리고 배반, 이것은 다반사로 있는 일입니다. 브루터스, 너마저를 외치던 시저 황제, 또는 나는 괜찮아 마지막 말을 남긴 박정희, 모두 충복에 의한 배신과 암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Fire and Fury Inside the Trump Whit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염과 분노, 트럼프 화이트하우스의 속사정, 이런 뜻입니다. 이 책이 이제 내주 화요일에 출간이 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어제 주요 언론들이 미리 보도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의 아들과 사위가 2016년 6월 트럼프 타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러시아의 변호사를 만난 것을 반역적인 행위다, 비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합을 트럼프는 사전에 전혀 몰랐었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배넌은 그걸 몰랐을 가능성은 0%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책은 트럼프의 이기주의적인 성향, 화이트하우스의 혼란스러운 비기능적인 모습, 트럼프의 무식 등에 대해서 기술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보고서를 한 페이지도 읽지 않는다, 세계 지도자들과 회합을 하던 중에서도 지루해서 도중에 일었을 정도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보좌관들이 그를 사석에서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 등으로 호칭한다는 그런 내부 사정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분노한 트럼프가 어제 대대적인 반격을 하면서 배넌은 화이트하우스에서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정신도 잃어버렸다, He lost his mind 이라고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어제 배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명예훼손 제소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배넌을 지난 8월에 화이트하우스에서 내보냈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서는 이것이 fire다, 파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배넌은 내가 resign했다, 사임했다라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넌이 트럼프의 가족들, 딸, 사위, 아들들과 사이가 별로였습니다. 또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이 정책 문제에도 이견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배넌은 북한 문제를 군사적인 해결로 풀 수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배넌이 퇴직을 한 이후에도 트럼프는 그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라바마 상원의원 선거전에서 성추문에 휩싸였던 로이 무어 판사를 트럼프가 후반부에 지지하게 된 것도 배넌의 충고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무어가 이제 참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후회를 하고 배넌을 비난했다는 측근들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파탄,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넌은 극우 보수 성향의 트럼프 지지층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와 트럼프와의 원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정치 기반이 과연 온전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지지율이 지금 35% 내외 아주 최저인데, 그나마 남부 보수주의주의 지지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더 큰 추락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배넌은 공화당의 기성세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펴겠다 하는 공언을 했는데, 그는 지금 공화당 기성세대의 리더인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와도 아주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는 극우 보수계의 언론인 브레이브하트 뉴스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넌은 누가 뭐라든지 트럼프의 충복이었습니다. 선거 패색이 짙을 때 새 전략과 새 메시지를 만들어내 놓은 것이 바로 배넌이고, 기라성 같은 진보계 언론들이 일제 공격에서도 페이크 뉴스라는 한마디로 언론과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든 것도 그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매거진이 표지에서 그를 The Great Manipulator, 가장 위대한 조종자다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그를 잃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와 원수 사이가 됐는데, 금년도 중간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지, 또 지금 아주 바닥으로 추락한 그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월 4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동북부 해안에 대규모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하면서 허리케인급 겨울 폭풍과 폭설이 내릴 것으로 기상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뉴 잉글랜드주에는 5에서 12인치의 폭설과 시속 40에서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에만 2,700편이 넘는 항공편들이 닥쳐올 폭풍으로 취소됐습니다. 메인주에서는 플로리다주에 이르는 동부 해안 지역 주들에는 겨울폭풍주의보나 겨울폭풍경보 또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민낯과 백악관 내부의 혼란을 폭로한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의 백악관 내부가 워싱턴 정가 안팎의 핵폭탄급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인 마이크 롤프가 쓴 이 책은 오는 9일 정식 출간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간의 싸움에 불을 붙였습니다.
배너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인사들과 회의를 한 것에 대해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 캠프 매니저가 자신을 기소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뮬러를 특검에 임명한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너포트는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자신과 부하 릭 게이츠에 대한 뮬러 특검의 돈 세탁 혐의 기소가 2016년 대선의 러시아 개입이라는 특검의 수사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너포트는 또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뮬러를 특검에 임명함으로써 월권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4억 6천만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 복권의 어제 추첨에서 또다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토요일인 6일 추첨의 당첨금은 5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복권 사상 8번째로 많은 당첨금입니다. 내일 추첨이 이뤄지는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당첨금도 4억 1,8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해 5대호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 수가 8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5대호 구조 프로젝트는 어제 작년 한 해 발생한 5대호 익사 사고 건수는 총 88건, 2010년 이래 누적 건수는 625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수별로는 미시간호가 총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리호 16건, 온타리오호 16건, 슈피리어호 9건, 휴런호 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크리스 케네디가 라미 매뉴얼 시카고 시장을 인종 문제와 관련해 공격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고의적으로 시카고시에서 흑인과 다른 소수계를 몰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이를 위해 교육 치안 등에 관한 지출을 의식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이 정시 출발 도착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의 정시 운항률은 79.9%입니다. 다른 대형 공항들, 아틀란타, 달라스, 덴버 공항들이 오헤어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또 하나의 활주로 공사를 2020년에 마감하는데 새 활주로가 신설되면 정시 운항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부 서버브 레이포레스트에서 2명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620 노스 웨스턴 던킨 도넛 파킹랏에서 총상을 입은 한 남자와 여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보냈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해군 군인인데 경찰은 아직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혹한이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12도, 밤 최저 영하 2도입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최저기온이 오늘보다 더 떨어지면서 맹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11도, 밤 최저 영하 5도.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14도, 밤 최저 4도. 주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대로 대폭 오르겠습니다. 주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0도, 밤 최저 26도입니다.